내 지원을 해줄게. 근데 약간 사업계획서는 잘 써야 돼. AI 형태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플랜을 갖고 그게 안 있으니까. 된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제발. 대단히 감사합니다. 9년생 게스트와 국악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쁘꾸리의 약반동이 23회 방송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코로나 락다운 특집으로 23회 하려다가 방송이 망해서 그냥 그거는 번외편으로 빼고 다시 23회를 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김포기 신유의 역작 한국판 뉴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오버뷰, 데이터댐. 데이터댐, 지능형 AI 정보, 그리고 오늘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방송 장비와 스케일과 그런 거를 시도해보는 날이에요. 네, 가시죠. 하나하나 발전하는. 자, 짝짝짝. 개편해 개편. 치는 것도 바뀌었네요. 아, 스마트 의료 인프라입니다. 이 내용은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스마트 의료 인프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미래 예상해가지고 그림 그리기 하면은 막 집에서 진단받고 해가지고 약 처방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난 그런, 난 뭐 그랬지? 기억도 안 나네. 저 99년생들이 미래를 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반이 있는 거지. 우리는 뭐 달에 가고 이런 거 하는 거지. 7월 14일에 나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의료가 복지부, 과기부 이렇게 주 부처고 의료정책과는 정책을 만드는 데니까 의료정책과 거고 코로나19 중수본 진료지원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과 의료에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과제 개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공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여기 감염병 위험, 코로나19 이전에서도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약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자,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 일자리는 많진 않아요. 1.3만 개, 25년까지. 일자리는 많지 않는데, 이 필요성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국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하고 미래 모습은 저번에 했으니까요. 이 부분 넘어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스마트 병원,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리고 AI 정밀 의료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축이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 병원. 입원 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20년 추가까지 3개. 21년에서 22년까지 6개, 23년에서 25년까지 9개 해서 개당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전담 클리닉 부분에서는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하고 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0년 추가까지 500개소, 21년까지 500개소, 1000개소죠. 그리고 이걸 하겠다라는 이유가 코로나도 호흡기고 그리고 일반 감기도 호흡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폐렴 증상도 호흡기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호흡기 연관된 것이 다 똑같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정밀. AI 정밀 의료 부분에서는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 추진 예정입니다. 닥터앤서 2.0. 닥터앤서 1.0 사업이 18년에서 20년까지 364억 원이 들어갔고 치매 등 8개 중증 질환병에 대해서 AI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완료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료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 오늘의 얘기할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스마트 병원. 스마트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22일 날 하던 뉴스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 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이 문을 열다. 네, 정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첫 번째,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원격 중환자실 분야를 지원합니다. 원격 중환자실 분야를 지원합니다. 의사가 원격에 있을 경우에 뭐 그런 5G로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고 이 내용 원격 중환자실은 무슨 소리야? 원격으로 원환자실을 해? 카메라-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 그러니까. 막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그 의사만 거기 없다는 얘기다. 네. 간호사 아니에요. 그 카메라 이 이렇게. 원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격 의료하면 의사하고 환자가 대면하는 게 원격 의료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재 이건 없어. 그쵸 현재는 의사 둘 다. 그렇죠. 의사 대 의사. 의사 대 간호사, 네. 의사 대 요양사 네. 이런 정도로만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똑똑한 의사가 그거 아니야 라고 도움을 주는 정도의 원격 의료지. 똑똑한 의사라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하죠. 중환자실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중환자실은 더 이제 아프고 좀 급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건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아. 그런 거에 없는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 더 큰 병원에 상급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옛날에는 병원에 들어오면 중환자실은 그냥 어, 있고 이거 우리 병원에서 안 돼. 어. 더 큰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람을 이제 갖다 놓고 그치. 관리를 이렇게 원격으로 중환자실 아. 단위로 이렇게 거점별로 했나 이런 얘기구나. 그거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 그 카메라 엄청 설치해놓고 스마트해지는 것 같지만 중환자실까지 스마트해질 수가 있나 싶은데 그게 아니구나. 그림만 딱 봤을 때도 그게 더 경험 많은 의사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고 이쪽이 약간 그쪽 근데 같아요. 경험 많은 의사가 환자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이- 그림이 젊은 애가 이제 경험이 아니, 더 많은가 보네. 아,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얘는 지금 저기 어디 외국에서 네. 배우는 애고 국산 예, 닥터고.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스마트 감염 관리 분야를 지원합니다. 신속 정확한 감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한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스마트 감염 관리를 해서 병원을 이제 폐쇄하는 경우를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팔찌에 지금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팔찌에 이거 붙여가지고 추적 시스템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추적 붙여가지고 발찌로 네. 바꾼 거야? 나 발찌하면 좀 이상하잖아. 팔찌는 그런 팔찌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 팔찌는 그 놀이터 가서도 팔찌 하나씩 이렇게 클럽 맞아, 들어갈 때도 맞아. 하나씩 해주고. 해주니까 팔찌는 거부감이 없는데 발찌는 그치. 조금 거부감이 생깁니다. 음. 세 번째, 세 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병원 내 자원 관리 분야를 지원합니다. 단수 반복 업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의료 물품 이송 지연에 따른 진료 차질 등의 문제점. 뭐 재고 관리하겠다는 얘기겠네요. 음. 근데 이제 이 자원이 여러 군데다가 분산돼 있는 것을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모를 수도 있고 한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재고 관리에서 다들 많이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었나? 이 ERP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다 하고 있겠죠? 비트 병원 소프트웨어 있잖아. 비트 컴퓨터 맞나? 뒤에 비트 컴퓨터가 맞을 것 비트 같아요. 컴퓨터가 의료 예. 큰 회사잖아요. 예,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것에 5G나 이런 그런 AI를 좀 더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고 뭐 중환자실 질 향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수술하려 그러면 자기네가 확진을 못하니까 계속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쵸.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못하니까 맞아.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것보다도 음. 먼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든가 음. 판단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응급실 같은 것도 가보면 일단 응급실 들어가면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뭐 찍어요. 그럼 거기서 안 나오잖아? 그러면 다른 이제 더 큰 병원 가라 그래. 그럼 거기 응급실 가면 한 번 더 찍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한 번 더 찍어. 그리고 이거 갖고 왔다고 CD에 담아가지고 왔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 병원 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책임 소재가 있어서 자기네 걸로 다시 찍어야 된다고. 또 찍어. 그러면 이렇게 원격으로 해서 저렇게 무언가 조언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책임 소재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주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지. 그렇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 다른 병을 만약에 예를
예를 들어서 아주대병원이 있고 뭐 성모병원이 있었는데 아주대병원 사진 찍어가지고 성모병원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니네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그치, 된 그치, 거잖아 그럴 수도 이렇게 있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분점을 많이 만들 아주대병원의 분점들을 지방에 지금은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약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점들끼리 코업을 할 수 있는 체인점 형태로 가져가는 그러면 과점 되지 않을까? 국내 의료시장. 그거는 법으로 막아야죠. 과점이 되더라도 아니 과점이 프랜차이즈를 해놓고 법으로 과점을 아니, 막으시면 과점을 하더라도 그게 적정 수준의 어떤 그런 비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점이 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 건강보험 상황에 등록으로 찍은 거에 대해서 돈 안 준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찍어. 그 표준화랑 그 효과 문제가 있어서 찍어대끼는 거지. 옛날 같으면 아날로그 필름이면은 이게 뭐 이렇게 편상하고 막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 다 디지털인데 뭐. 그러니까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을 찍어서 이제 같은 병을 갖고 이 병원에서 찍고 저 병원에서 찍고 저 병원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찍은 건 인정 그러니까 두 번째 찍은 건 인정 안 해줘 세 번째 찍은 건 인정 안 해줘 이러면 첫 번째 찍은 걸 되도록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그 며칠 안에 뭐 이렇게 그렇지. 하면 근데 이게 또 저런 게 있어. 병원마다 기계가 달라. 어떤 병원에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기계고 어떤 뭐 18년도에 들어온 기계야. 그렇죠. 그게 근데 내가 첫 번째 찍은 걸 2000년대 찍은 거야. 아니 그게 시간이 길면 안 되는 건데 그 포맷을 되게 그러니까 이 포맷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찍는 건 오케이인데 방금 전에 말한 거에 맞는 게 뭐냐면 아래 그 관공서에서 아래 한글로 만들어. 난 아래 한글 라이센스가 없어. 그럼 난 못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약간 첫 번째 파일 포맷도 다르고 CD에 담아가도 달랐을 거라고 일반 JPG는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는 올라왔을 거라는 거. 근데 얘네가 하는 말이 보면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그 얘기가 항상 병원 가면 모니터를 좋은 걸 쓰라고. 자기네 기계가 더 좋은 거여서 이게 잘 보이니까 다시 찍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돈을 안 주면 그래서 표준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비의 게 표준화. 클라우드에 물론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병원 이력이나 그 치료 이 내역 같은 거를 쭉 올려서 공유해서 병원마다 그 자료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진료나 진단을 할 수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도 중복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고 편하지. 병원 쪽에서도 내력을 쭉 다 볼 수 있으니까 이 환자가 이런 내력이 있고 또 가족과까지도 볼 수 있으면 이런 가족력까지 있구나라고 보면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훨씬 올라가. DB 작업은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서버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가 전혀 안 공유가 되죠. 전혀 안 되는 거지. 그 병원에 가면 이제 가족력부터 다 나오게. 또 이제 그 병원을 다녀야 그렇죠. 가족이 대대로 그 병원을 다녀야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엄마, 저희 집은 아빠. 대대로 다니는 병원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좀 더 이제 포맷이라든가 이런 거 다 스탠다드 하겠죠. 앞으로는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보도자료 아까 말했던 스마트 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 문을 열다의 이전 버전 보고서가 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손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 개혁이라고 해서 이것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띄워왔습니다. 네. 추진 배경으로는 네, 추진 배경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안전 강화, 의료질 향상, 업무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카드뉴스에 본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왜냐면 이걸 갖고 카드뉴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고 세계적인 스마트 병원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뭐 주요국에서 하고 있다라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지원 내용, 지원을 어떻게 받냐라는 부분이 지원 대상은 스마트 병원 지원 분야에 공모하여 선정된 의료기관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20년은 간염병 관리에 효과적인 3개 분야, 그 원격 주환자실, 스마트 강연 관리, 병원 내 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3개 분야를 지원했고 지원 금액은 사업계획 석상 그 소요 비용의 50% 최대 2,100만 원? 20억? 20억. 20억? 오. 뭐 병원. 20억 껌이지 뭐. 20억. 됐다. 병원 한 달 매출도 안 될 걸 뭐. 그쵸. 이 추진 경과에 네, 의료기관 사업계 등 7, 8월에 수렴을 했고 9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3개 분야를 수행할 5개 의료기관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격 네. 주환자실은 네. 분당 서울대 병원. 네. 여기 이제 협력 기관이 그 이지케이텍, 네오젠 소프트, 바임 컨설팅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있고 스마트 강연 관리는 그 일산병원이 돼 있고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비트 컴퓨터, 피플 앤드 테크놀로지, 어빌리티 시스템즈 이렇게 4개가 이제 협력 기관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강연 관리 병원 내 자원 관리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서울의료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은
카톨릭 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이렇게 해서 됐고 병원 내 자원 관리는 그 동산의료원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하고 포스텍 세하인포텍 이렇게 해서 협력기관들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업체까지 그리고 병원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 그러니까 총 8개 분야를 지원하고 검증된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에 대해서는 확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지금 뽑아오신 이거가 9월 1일에서 9월 18일에 공모를 했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런 스마트 뉴딜 그거 10월 11월 5일에 또 했다는 거구나. 그 사이에 네. 2달만 했 제가. 공모를 9월에서 9월 18일까지 했고 그 공모한 내용이 이거고 11월 5일 날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처음에 하기로 기획서 했던 거를 그치 그치. 기획서를 쓸 때 이 업체 애들을 모아놓고 뭐 하면 좋겠니?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판 뉴딜 발표를 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이런 게 아니었으면 이게 이쪽이 이렇게 그치. 안에다가 안 응, 올라갔을 응, 건데 응. 이미 진행하고 있던 걸 껴는 건가 보다. 그치. 갑자기 이걸 결정해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거든. 아무리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하던 거죠. 하던 스탠스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스마트 병원, 스마트 의료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통합감지센터 및 비대면 협진. 그 내용으로는 거점병원은 통합감지센터를 마련하여 원내 중환자실들을 연결하고 협력병원과의 비대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병원 대 병원으로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아니고 연세대병원. 성모병원 저기 아니죠. 부천에서 서울. 거제 지점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서울 이렇게 해서 좀 네.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 시스템. 그 내용으로는 위험도 예측 결과 기반의 환자 분류, 생체 징후 모니터링 결과 기반의 인공지능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 환자로의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확인하기는 인력적으로 모질라고 해서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이번에도 그 자가격리하면서 자기가 체온을 재서 진단해가지고 체온을 놓고 진단 내용 놓고 뭐 몸에 이상이 없나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걸 매번 전화해갖고 확인하는 체온을 2번 잰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한 번, 네. 저녁에 한 번. 네. 그리고 증상이 어떤 거 있는지 그거 해봤어요? 아니 해보진 않았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되어져서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중증 환자인지 지금 환자가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알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 리소스가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치 정보 기반의 감염병 대응. 그 내용으로는 위치 추적 기술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 시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이게 이번에 가장 말이 많았던 그 동선 개인정보. 그죠? 이게 들어오는 거 딱 암살하면 돼. 딱 그 마지막에 하나 딱 추가하면 끝나는데. 조기에 차단. 드론 나와라. 드론으로 암살. 너는 중증자야. 더 이상 진짜. 진짜. 마취총 줬다 마취총. 못 움직이게. 그러면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좋네. GPS로 찾아가서 이게 한 5m 정도 되거든요. 오차가 GPS로 네. 찾아가서 카메라로 얼굴 인식해갖고 쏘는 거. 별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의료진 및 환자 보호에 관한 건데요. 그 내용으로는 격리 병상의 의료진 환자의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언택트를 해서 의료진하고 환자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화상 통화하면 되죠 뭐. 줌으로 화상 통화하면서. 대기로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열재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화상으로 이렇게 환자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괜찮아요. 익숙지 않을 뿐이지. 근데 뭐 내용도 뭐 혈압 및 체온 같은 거 그치. 알아서 네. 측정하고 나는 이제 정도. 맨 처음에 이거 예전에 네. 한 뭐 그렇게 예전도 아니에요.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거 모니터로 이제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색상이거든요. 이 색상이 네. 테레비를 쭉 10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도 10대의 색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색깔 안 봐요. 그러니까 생각 안 오는데 색깔은 이제 해보세요. 혓바닥에 노래 보이는데 그런 거는 문제는 수준이고. 눈 떴는데
봤는데 눈이 초록색이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격리병상하고 이제 그 격리병상에 의료진이 들어갈 때마다 복장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럼 나와서 다시 그걸 다 네. 쓰레기로 네. 처리해야 되고 다시 네. 또 들어갈 때 다시 새로 입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원의 효율화하고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5번째. 위치 추적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 수술실 내 고가 의료기구의 위치 추적 및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시적소에 자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문제 생겼을 때 대구로 쭉 몰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겠죠. 2번째, 호흡기 전담 클리닉.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네. 하나죠. 7월 13일 날 설치 운영 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배경. 그 목적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동절기 감기하고 독감 같은 그런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이 발열 환자의 의료 이용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 방향은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한 의료 이용 체계를 확립. 이게 코로나19인지 감기인지 그냥 독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명확하게 모를 경우에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호흡기 부분의 것들은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침하고 콧물 나오고. 그래서 호흡기 발열 환자 의료 이용 체계 개선 방향은 현재는 1차 의료 단계에서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 체계가 부재하여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료 전달 체계의 작동이 미흡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감염 위험 증가, 의료인 피로 가중, 증상별 적절한 진료 곤란, 그리고 진료 공백 가능성 증가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는. 옛날 같으면 감기 걸려서 그냥 대충 가서 감기약 하나 먹는데 소주 한 잔 이게 마시고. 코로나19일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보건소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잘 안 받아주잖아요. 만약 감기로 왔으면은 그 병원 들어갈 때 이거 재고 최근 방문 이력 다 살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감기로 그러니까 가기에도 내가 감기인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꾸겠대요. 개선을 하겠대요. 그래서 개선해가지고 호흡기 발열 환자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진료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의원하고 보건소, 공공시설에서 1차적으로 사전 진료를 하고 2번째는 진단검사를 선별진료소가 있고 의원 쪽은 선별진료소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종합병원 이쪽은 선별진료소 기존 내원 환자 중심으로 확인한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를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치료는 국민안심병원에서 하는 거고 국민의 안심병원은 입원 중심. 그러니까 병원을 약간 구분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그죠?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리고 국민안심병원 이렇게 해서 좀 병원을 나누고 가기 전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일단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는 것 같아요. 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개요는 진료 대상. 그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거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 등 그 호흡기 발열 증상의 환자들이 진료 대상이 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중증 기저질환 환자 및 만성 호흡기 기질 환자 그리고 만성 호흡기 기질 환자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하고 천식 등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존 다니던 병원을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앞에 설명 말이 안 맞는데? 왜냐면 진료 클리닉을 만드는 거는 일반 병원을 못 가게 하려고 진료 클리닉을 만드는 건데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보내게 되면 의사 한번 들렸다가 전담 클리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이 차트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만든 듯한 약간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차트가 나옵니다. 차트가 나오니까 자 운영 유형. 네, 운영 유형으로는 개방형 클리닉이 있는데 그 개방형 클리닉 그 내용을 보자면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 공간 등 클리닉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형 클리닉에는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을 하는 것이 의료기관형 클리닉입니다. 이게 여기가 좀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보면은 보건소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 구립 연수원,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을 활용해서
개방형 클리닉은 한 거고,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의료 전달 체계 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혹은 병원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운영 규모는 아까도 1000개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운영 규모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 및 기능.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자면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의료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검사 필요 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 진료소를 의뢰하거나 또 그 환자가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말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전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동네 병원을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화를 좀 더 어떻게든 분산을 시켜보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지라고 했던 부분이 진료 자체가 이렇습니다. 네, 그 호흡기 발열 환자가 첫 번째로는 그 호흡기 발열에 증상이 있으면은 사전 예약, 그러니까 전화 상담을 해서 기본 운전 및 예약 필요시 의사가 심층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하자면 14일 이내에 확진 환자 접촉을 했는지, 그리고 14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14일 이내 국내 집단 발생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있으면은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그 호흡기 진단 클리닉 그 자체를 수행하고 또는 선별 진료소를 안내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대기했는데 양성이면은 코로나19 진료 체계로 넘어가고 음성이면은 예방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면은 그 호흡기 진단 클리닉 을 진료받은 다음에 처방전을 교부받고 그리고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기 진단 클리닉 진료했는데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아까 코로나19 검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무조건 이제 분산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떻게든 한번 분산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예전에 한번 그 1차 진료는 동네 병원에서 1차 진료소 네.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일종의 주치의 제도를 하는 거죠. 주치의가 이렇게 써주면 이게 상급병원으로 가고. 그걸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됐죠. 어느 사이에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